공공 분양은 연 4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의 공공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혁신이 있냐 이 말이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거 대비해서 너무나 작은 숫자가 나온 건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 어떤 서프라이즈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주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는 거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죠. 공급 대책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이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정황을 보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연내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1월 달로 지연될 것 같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랑 협의할 부분이 있다, 이런 때문인 것 같고요. 이게 더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그 12월 21일 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도 국토부 장관이 또 국회에서 1월 중 발표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발표 시점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게 연내 발표할 건데 12월 31일에 발표한다.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미리 발표해야지.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앞뒤로 약간 여유를 두면은 1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97을 보완하는 형태의 대책을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97 정책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지금 정부의 공급 정책은 실패를 할 것입니다. 97은 그냥 그 어떤 의미에서도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97을 다 뜯어고쳐가지고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97이 실패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것이 97 대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급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던 것은 두 번밖에 없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일기 신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죠.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2010년부터 12년 동안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시세가 하락을 하는 그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 만큼의 강력한 대책이었는데, 그 두 정책을 보면 결국 내용과 형식 둘 다 파격이었습니다. 97에는 그냥 그 어떤 파격도 없잖아요. 그리고 97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5극 3특을 추진하면서 지방을 포함하는 형태의 국토 균형 개발을 얘기하는 정부가 97 대책에는 수도권 135만 원만 있잖아요. 비수도권 공급 대책이 아예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부 스스로가 자승자박에 걸린 거거든요. 5극 3특으로 비수도권 키우겠다고 얘기하면서 비수도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수도권에 몇 호 공급하겠다. 비수도권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토부나 주요 고위 관료들이 그냥 서울 5분위 주택, 소위 말해서 강남 집값에 여전히 매몰돼 있기 때문에 다른 넓은 시각을 접하지 못한 것이 97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5분위에 집중된 이런 관심들은 결국은 피크아웃 상황 속에서, 지방 소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전국적인 초과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 한두 번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더 광범위한 형태의 대책들을 미리미리 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루카스 비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정책을 폈는데 실제 경제적인 현실은 반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시장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대응해서 이미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요걸 의도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그 의도를 읽고 이미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루카스 비판 1972년과 76년 두 번의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책이라는 거는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러니까 시장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쓸 거고 그런 정책을 쓴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의식하고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장에서는 요 조그만 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한 거를 완전히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내거나요. 지난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에서 90년대와 2010년대에 공급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잡았다는 그 두 번의 경험을 지금 다시 반추해 보면은 그건 역시 시장의 기대를 정면으로 겨냥했거나 아니면 시장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서프라이즈한 공급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린벨트를 다 해제하겠다.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그린벨트를 존치하는 것이 뭐 서울시장 포함해가지고 전국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였는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일거에 백지화시키고 수도권 근교에 신도시를 복합 개발한 다음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할 건데 공공분양 연 7만 원씩 하겠다. 지금 공공분양은 연 4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의 공공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혁신이 있냐 이 말이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거 대비해서 너무나 작은 숫자가 나온 건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 어떤 서프라이즈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또 26년에 1월 공급 대책 나온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또 앙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슈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더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런 기대 관리를 실패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부는 좀 새겨들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시장은 정부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내 가지고는 항상 실패할 거고요. 97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폐기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97을 물고 빤다면은 공급 정책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